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까지 철도 시스템 개요 총설에 대한 것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시설물별로 대략적으로 이제 큰 덩어리 시설물 철도 신호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그 10가지 정도 되는 시설물들을 시설물별로 좀 아주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요. 깊이까지 들어가진 않지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 이런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도, 그 정도 개념 파악 정도 위주로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철도 신호의 개념 파악하는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목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철도가 어떤 선로를 갖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선로가 무엇이냐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철도 시스템은 보통 이제 고정시설과 운전시설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크게 보면 고정시설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본선과 정거장, 차량 기지, 정비창으로 나눠집니다. 본선에는 뭐 구조물과 궤도회로가 있을 거고요. 정거장은 뭐 승강장, 대합실, 출입시설, 조명, 환기, 냉방, 위생, 통틀어서 전부 다 승객들을 위한 그런 시설 설비들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차량 기지, 유치도 시키고 검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그런 설비, 통신이라든가 신호 설비, 세척 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차량 기지나 정비창에서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운전시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철도 차량이 있겠죠. 뭐 전기차, 내연차, 기타.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PPT로 화면 띄워놨으니까 자세한 거는 뭐 들어가서 좀 보시고요. 뭐 전기차는 집전장치, 추진장치, 뭐 제어 시스템, 전기동차, 제어 자기 진단, 내연차는 동력 전달 장치, 뭐 디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객차, 뭐 화물차, 특수 차량이 있다. 그리고 전철 전력 설비가 있겠죠, 그죠? 전철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전력 설비입니다. 전차선 설비도 있을 거고, 송배전 설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전철 전력 설비예요. 신호제어 설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호 설비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폐색, 선로전환기, 연동장치, 궤도회로, 신호기, 건널목 보안 장치, 열차 제어 장치, 뭐 그다음에 전원 장치, 그리고 전솔로 장치, ATS, ATC, ATP, 뭐 이렇게 MBS까지 한 12가지 정도, 12~13가지 정도, 그리고 안전설비까지 하면 크게 큰 덩어리로 한 12~13가지 정도, 그렇게 좀 신호제어 설비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보통신 설비도 있겠죠, 그죠? 통신 선로도 있을 거고, 무선 설비도 있을 거고, 전송 설비, CCTV 설비, 자동화 설비, 교환 설비, 통신망,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차를 관제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CTC 장치하고 TTC, 종합 제어 장치하는 TTC 장치가 있습니다. 안전 설비는 좀 무지 많아요, 요새는 지금 안전 설비가 되게 강화가 돼 가지고, 뭐 시설물을 보호하는 레일 온도, 히팅 장치, 전차선 해빙 장치, 작업자를 보호하는 터널 경보, 보수자 경보, 역군의 방호, 폐색 방호 스위치, 이런 안전 설비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예. 운전도 보완하는 설비들이 있겠죠, 그죠? 여기는 이제 신호 설비하고 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게 좀 많아요. 폐색, 신호, 연동, 전철, 제동, 이런 것들은 ATS, TSL, ATC, VDS, 차축 온도 검지, 지상무 검지, 물체 검지, 지상 검지, 뭐 통신 장치, 이런 보안 설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철도 시스템의 관리는 여러 가지 이제 설비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장 철도의 큰 특성은 안정성, 그죠? 안전, 신속, 쾌속성,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해야 됩니다. 열차 운전, 선로, 차량, 전차선, 통신, 신호 설비의 기능 확보와
운영을 포함한 모든 철도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철도 시스템의 관리고요. 이제 제가 강의를 주로 해드릴 것들은 신호 설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도 설비가 어떤 건가 하고 이제 외국을 한번 이렇게 좀 봤더니 1825년에 영국의 스티븐슨이 증기관차 만들었잖아요. 그죠? 스톡턴 달링턴 간의 40km를 공공철도로 개통했습니다. 182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 됐죠. 그죠? 딱 200년 됐습니다. 1925년, 2024년이니까. 그때는 정말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속도가 한 4km에서 6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무로 된 선로, 선로가 지금 철이 아니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선로에 이제 증기관차가 증기로 해서 여기들을 태우고 손님들을 태우고 가겠죠, 그죠? 근데 기관사 전방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선로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잘 부러지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발견해서 서야 되는데 시야가 좀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마수가 신호 깃발을 들고 갑니다. 열차 앞에서 달려가면서 미리 선로의 이상임무를 알려주고 그 기마수가 안전하다고 싶으면 그때 열차를 운행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원시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합니다. 네. 그랬다가 1841년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완목시 신호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로 만든 신호기가 있어요. 그 신호기로 신호를 주고요. 운전설비에 이제 전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돌려서 하는 전화기 있죠. 네.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1872년에 윌리엄 로빈슨이 궤도회로를 발명하는데 그 앞에 1869년에 궤도회로를 발명 먼저 해요. 그때는 계절로식, 그러니까 내일 하나에다가만 전류를 흘려서 열차가 밟을 때만 궤도가 살아서 검지를 하게 만드는 계절로식을 사용했다가 72년에 비로소 지금 형태의 페졸로식 궤도회로를 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늘 전원을 흘렸다가 열차가 밟으면 궤도가 죽는, 그래서 열차가 그 궤도에 있는지 없는지 검지 유무를 확인하는,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신호에서는 이 궤도회로 발명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07년에 연동 폐색 장치 한 종류 그걸 개발하게 되고요. 27년에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 우리가 CTC라고 말하는 CTC를 실용화시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1899년에 경인선 노량진 제물포 간에 33.2km의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때 이제 완목식 신호기, 1841년에 발명된 완목식 신호기와 폐색 장치인데 이제 그때는 통폐 폐색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1942년에 영등포 대전간에 자동 폐색 방식을 폐색 신호기가 설치되고요. 55년에는 대구역에 처음으로 이제 전기로 사용하는 연동장치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6년에 비로소 이제 중앙선 산업선에 망우에서부터 봉양까지 31개역을 열차 집중제어 장치 CTC 장치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31개역을 다 확인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통이 됩니다. 이제 그걸 CT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발전을 하게 됐고요. 자, 신호설비를 한번 볼게요. 신호설비는 선로 차량과 함께 철도 3대 안전설비 중 하나다. 그렇죠. 선로가 있고 차량이 있고 신호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안전설비 잘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근데 되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점점 더 신호가 정말 안전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철도안전사고는 운전관계요원의 인위적 잘못과 3대 안전설비 중에 하나가 정상 기능이 아닐 경우에 운전장애나 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장애는 뭐 사상사고나 물질적인 피해가 없이 어떤 장치 이상이 있을 때 그걸 이제 장애라 그러고요. 그 장애가 생겨서 인명이나 재산상 어떤 손실을 가했다, 피해가 왔다, 그때는 사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는 MBS, ATC, ATP, CTC, 전자운동장치 등 컴퓨터를 이용해서 첨단 기술의 열차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요. 계속 개발하는 중입니다. 신호설비는 선로 용량의 증대 및 운전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서 철도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설비로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신호가 없으면 앞으로는 열차를 보낼 수 없다. 중심, 코어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요것들은 뭐 MBS는 지능형 열차 제어, ATC는 열차 자동 제어 장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한다. ATP는 선행 열차와 후속 열차 간의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호 장치다. 방호 장치 설치다. CTC는 열차 집중 제어 장치다. CTC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일 빨리 개발이 됐어요. 제일 빨리 개발이 됐습니다. 신호설비의 분류 중에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면 철도 교통불량의 국유철도 운전규칙 2조에 신호 운전 보안 장치를 하면 폐쇄 장치, 신호 장치, 연동 장치, 슬로기 전환기 장치, 제동 장치, 건너목 보안 장치 및 통신 장치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보안 설비 같은 경우는 열차 운전 보안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임을 의미한다. 하여튼 열차 제어 개념이 전부 다 보안 설비예요. 이제는 이제 보안 설비가 점점 더 확대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나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신호 설비 모든 체계는 다 그렇지만 신호 보안 장치, 제어 장치의 설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각종 장치들, 신호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장치들이 하위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장치의 밑에는 그 장치별로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기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에 신호 제어 보안 설비, 그다음에 그 보안 설비에 따라서 무슨 장치, 그 장치 밑에는 무슨 기, 그러니까 설비들, 각종 설비들이 밑에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총체적으로 신호 설비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열차 진로 제어 설비가 있고 뭐 운전이라든가 입판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 진로 설비예요. 진로 제어 설비. 궤도열 운동장치, 선로 전환기, 원격 제어 장치, 뭐 집중 제어 장치. 근데 간격 설비는 뭐냐면 열차와 열차의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장치들이에요. 궤도, 폐색, 자동 정지 장치, 자동 제어 장치, 운전 장치, 방호 장치, ATP라든가 ATC라든가 이런 게 간격 설비가 되고요. 운전 보안 및 정비와 설비는 여러 가지 많이가 있습니다. 건너목부터 시작해서 선로 지정물 검지 장치, 건너목 지정물 검지 장치, 낙석 검지, 차량 축소, 분기 융설, 지진 경보, 안내 정보 장치까지 이런 정보 설비들이 꽤 많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여튼 신호 보안 설비들은 크게 열차의 진로를 제어하는 설비가 있느냐, 열차의 간격을 제어하는 설비냐, 운전보안이 정보화에 대한 설비냐,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좀 나누시면 공부하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진로 설비를 보니까 이거 좀 깨졌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열차 진로 제어 설비는 열차가 진행할 진로상에 있는 모든 분기기를 그 방향,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는 분기기를 세정한다. 그렇죠? 네. 또 그 진로에 그 동일한 진로에 다른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진로가 났으면 다른 진로를 낼 수 없다. 진로를 제어하자. 그런 설비들이 열차 진로 제어 설비입니다. 자, 열차 진로 설비에는 제일 중요한 게 궤도 열선 장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 시설물별로 제가 들어가서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이런 장치들이 있구나, 이런 개념들 파악하는 정도, 그 정도면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궤도열애 장치가 있는데 레일을 전기회로 일부러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열차를
검지할 수 있다. 열차를 제어하고 검지할 수 있다. 열차가 그 선로에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가장 큰 목적이 궤도오래 장치는 그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운행 위치 정보까지 알려주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레일 선로의 한 구간을 잘라서 전기회로로 구성한다. 그래서 열차 유무를 검지한다, 확인한다. 그게 궤도로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렇게 알므로써, 그렇게 열차 검지를 아니까 어디에 있구나, 열차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운행 정보 위치까지도 다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연동자치는 뭐냐면 정거장 구내에 있는 모든 설비들이 있어요. 선로전환기, 신호기, 궤도회로, 그런 것들을 서로 연관지어서 연세를 시켜서, 그 연세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연관지어서 쇄정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뭐 A 신호가 나면 B 신호가 나지 말아라. 그죠? A 신호가 나는데 선로전환기가 돌아갈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그죠? 열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선로전환기가 개통이 됐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개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개통을 연쇄적으로 시켜놓고 이렇게 연속해서 계속 개통이 되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쇄정, 묶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까지 연동자체가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진로를 확보하고요. 열차가 안전하게 빠져나가면 진로가 해정이 되고 다시 다른 진로를 내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조작해도 조작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연동장치입니다. 자, 선로전환기 장치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생각하면 열차 또는 차량을 하나의 선로로부터 다른 선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분기를 전환하고 쇄정하는 장치.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관차에는 핸들이 없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는 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치를 뭐 당겼다 풀었다 해서 속도만 조절할 수 있게 속도의 가감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이쪽 선로에서 저쪽 선로로 건너가야 돼요. 선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바꿔줘요? 기관차에 없으니까 그럼 선로를 바꿔주자. 선로를 바꿔주는데, 선로를 거기다가 기계적인 장치, 전기적인 장치를 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쇳덩어리, 첨단 레일을 옮겨서 기본 레일을 놔두고 첨단 레일을 앞에 부분을 옮겨서 열차가 뭐 1번선이나 2번선, 3번선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게 선로전환기 장치입니다. 여러분 선로전환기 장치는 아마 제가 강의할 때 한번 그 동영상 같은 거 잠깐 좀 틀어드려 가지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신호 설비의 장치 중에서 신호 원격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신호 원격 제어 장치는 이건 이제 사실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한 거가 제일 커요. 관제라는 건 열차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을 관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관제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메인 관제사, 구로 관제라고 해서 지금 철도청, 코레일에서는 구로에서 모든 관제 시스템을 CTC 관제를 전부 다 관할합니다. 총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판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각각의 역에서 입판도 하고 열차도 보내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죠? 대피도 시키고 할 때. 그럴 때 로컬 관제원, 그 지역에 있는 관제사가 열차를 조작합니다. 시스템을 조작하고 진로를 내고 막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한 역에 한 명의 로컬 관제사가 하루에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역에서 인접역에 더 작은 인접역에 서너 개 정도 역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서너 개 역은 무인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역이 되는 거예요. 간역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격으로 신호 설비들을 조작할 수 있게, 그게 신호 원격 제어 장치입니다.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취급 요원을 줄이겠다. 그죠? 관제사를 줄이자. 그러면 관제사가 줄어들고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역원들이 다 역무원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죠? 개선이 많이 없어집니다. 자, 열차 집중 제어 장치는
그 범위가 넓은 그 구간 내에서 운행하는 다수의 열차를 한 곳에 종합관제실, 지금 여기 코레일에서는 구로관제실이 있겠죠, 그죠? 구로관제실에서 자동으로 원격 제어를 하고 그 구간 내 모든 열차들을 일괄 통제하고 조종하는 게 CTC, 중앙 집중 제어 장치입니다. 아까 로컬 관제원이 RC라고 해서 소수의 작은 역들, 서너 개 역을 하던 것들을 중앙에서 구로관제에서 한 660개 정도 되는 역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고요. 관제할 수 있습니다. 이 CTC는요, 우리가 흔히 관제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비행 관제에 대한 생각을 좀 할 거예요. 항공 관제. 항공관제 관제탑에서 막 무전해가지고 그 비행기 뜨고 내리게 하고 뭐 이렇게 다 조정하잖아요.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김포 관제든 어디 관제든 제가 폄하하자는 건 아니고요. 중요하죠. 비행 항공관제도. 근데 항공관제는 일단 올라가고 이륙하고 착륙하면 끝이에요. 그 착륙해서 이제 지상에 있는 관제사가 이제 유도해가지고 뭐 비행기를 뭐 플랫폼에 앉힌다거나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은 지상에서도 할 거고요. 물론 이제 로컬 총관제사가 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런데 일단 큰 덩어리를 보면 항공관제는 비행기 띄우고요. 비행기 착륙시키면 그만이에요. 비행기 운행하고 있는 것까지 관여하지는 않아요. 예, 뭐 비상사태 때는 하지만, 근데 이 철도관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열차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전부 다 관제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통제하고 전부 다 조정해요.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예민합니다. 사실은 철도관제가 대단합니다. 열차의 이제 간격을 재우는 설비들은 열차와 열차 사이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설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그래서 너무 앞에 선행열차가 가고 있는데 후순열차가 너무 빨리 따라가서 추돌을 한다거나, 그죠? 또 양방향으로 운전하는 단선 운전 구간. 단선 운전은 상선, 하선이 따로따로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한 선로 가지고 상선도 운전하고 하선도 운전하니까 열차의 충돌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간격 제어 설비를 첨단화시키면 선로를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속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설비들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폐쇄 장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설비들하고 간격 제어 설비들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한 역과 한 역 사이를 한 폐쇄 구간을 뒀어요. 그래서 열차 하나밖에 못 들어갔어요. 어디 역에서 어디 역까지가 열차 한 개. 전에 수송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거나 선로를 이용하는 여객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지 않았을 때는 한 역과 한 역 사이에도 한 폐쇄 구간만 해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수도권에서 물론 한 역과 한 역 사이가 좀 짧긴 해요. 한 2km, 3km? 2, 3km 정도 되는 거를 한 열차만 보낸다? 그럼 여러분 2, 3분 안에 열차 하나 못 받아요. 그죠? 그래서 역과 역 사이를 다 자릅니다. 몇 개의 구간 잘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한 경우에는 앞에 가고 열차가 가고 있는데 앞에 서는 열차의 뒷꼬리를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되게 거리가 가깝습니다. 300, 400m. 그렇게 촘촘하게 열차를 보낼 수 있어요. 폐쇄 구간을 잘라서. 그래서 여러 개의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대신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야 되겠죠. 그죠? 그거는 궤도회로를 이용합니다. 궤도회로를 이용해서 신호와 궤도회로를 같이 연동으로 묶어줘가지고 여러 개의 열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폐쇄 구간에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그 폐쇄 구간을 조밀하게 만들어서 열차를 보낸다. 폐쇄 구간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폐쇄 구간은 한 개 열차만을 운행하기 위한 폐쇄 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분할한 구역이 되겠고요. 한 구간입니다. 자동 구간에서는 폐쇄 신호기 상호간, 비자동 구간에서는 출발 신호기와 인접역, 장면 신호기간을 한 폐쇄 구간을 둔다. 그 한 폐쇄 구간은 열차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두 개가 들어가면 추돌이죠.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에 열차 자동 정지 장치부터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